안녕하세요. 하이 시간입니다. 예, 하이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자, 일단 한번 해보자고. 네. 일단은 네 월급 인상률보다 얘가 더 높아. 아, 그래요?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이것이 문제인 거야. 그런 거죠. 네. 아, 근데 이번에 진짜 가격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하지만 진짜 많이 오른 편에 속하지 않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인상률이 대략적으로 한 8%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8%요. 예, 지금 여기 자료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네. 뭐 이걸 모든 거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네. 몇몇 자료들을 봤을 때는 8% 이하 인상률은 없어요. 일단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더 많이 오른 나라도 있을 거고 더 조금 오른 나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뭐 이제는 뭐 롤렉스 리테일가? 네. 리테일가의 키 맞추기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완성 단계에 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11년부터 19년까지 한 번도 안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롤렉스 네. 인상이. 네. 최근에 2019년을 지나가면서부터는 계속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 올랐고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전에 뭐 우리가 롤렉스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롤렉스를 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한국 해외는 다 올랐거든. 한국 롤렉스 코리아는 되게 착하네, 양심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그게 그 아니군요. 새끼들은 더 많이 벌어먹었어. 아하. 제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훨씬 많이 벌어먹은 거고 올릴만 하니까 올렸던 거야 2019년도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아마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제가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오름폭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롤렉스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올랐던 브랜드들을 쫙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레게? 랑에라든지 랑에? 오데마라든지 이런 류들의 시계들 있죠. 그 네. 외 브랜드들 파텍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파텍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리테일가 상승률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콤비는 조금 올리고 네. 뭐는 많이 올리고 이러면서 차등을 뒀다고요. 그래서 뭐 4%대부터 한 10%대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고 올렸는데 이번에는 일괄로 8%를 다 올렸어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럼 금액이 커질수록 더 커지겠네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럼 헌터님은 네. 2024년도에 한 몇 퍼센트 오를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한 10% 전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10%요? 네. 한 10% 저는 이거 좀 올해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뭐 일단은 안 올릴 이유가 없잖아. 어. 가만히 놔둬도 시계 잘 팔리고.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20% 올린다. 음.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게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욕하고, 한다니 되게 네. 부담스러울 거야. 근데 한 8%에서 한 10%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오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크게 보이는 거지만 다른 산업군에 있는 인플레이션율 네. 이런 거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환율적인 상황, 네. 뭐 여러 가지들 지금도 뭐 1,300원을 깨려고 말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도 또 안 깨지고 버티고 또 안 깨지고 버티고 환율 떨어지면 시계값 내릴까? 아니요, 안 내리겠죠. 그럼 그 돈은 누가 가져가? 그건 롤렉스 갖고. 롤렉스 코리아가 가져가는 거지. 아, 롤렉스 롤렉스 코리아. 코리아의 아, 그렇지.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 하나 사오려고 1,300원 환율 기준에 맞춰가지고 네. 시계들의 인상률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1,300원대잖아 지금. 네. 1,300원을 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딱 추세거든요 환율이. 네. 근데 반대로 환율이 1,100원이 된다. 네. 뭐 예를 들어 3월달에 뭐 그 금리 인하한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하면은 환율은 조금 뭐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럼 1,200원 되면은 1,200원, 1,300원에 100원은 몇 프로예요? 대략 한 8% 정도 되잖아요. 네. 8% 인하할까 얘네들이? 네. 아니요. 내렸다고? 절대 안 할 거야. 네. 그럼 그 돈은 어디 가냐고? 그 돈. 롤렉스 코리아. 그 돈이 어디 냠냠. 가냐고? 그것도 부수익처럼 추가 수익이 될 거야 아마. 음. 그래서 11년부터 19년도까지 시계 가격이 안 올랐던 거예요. 그 환율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을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환율이 오른다. 그럼 내년에 또 어떻게 할까? 더 올리겠죠. 인상이 더 올릴 거야 아마. 그래서 궁금해요. 네.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시계가 얼만큼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걸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네. 네. 여기 이제 자료를 뽑아놨거든요. 네. 그러면 펩시맨, 뭐 펩시걸, 루트비어 금통, 그다음에 데이저스트 41mm, 데이저스트 41mm 넣는데 서브스버, 청콤, 흑콤, 그다음에 데이데이트 올라브 그린 같은 거. 그다음에 28mm 여자 데이저스트요. 네. 그다음 데이토나 세라토나죠. 세라토나. 세라토나는 이거는 뭐 이 정도 올라간 거는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봐요. 오. 덜 올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세라토나가 이제 신형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정작 2023년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시계들이 막 풀리기 시작해요. 몇 개월이야 벌써. 10개월 가까이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쵸. 이제 막 물건들이 이제 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구형 모델로 버텼잖아요. 그럼 구형 모델 버티면서 신형 나오고 인상을 하면서 뭐 2번 이상은 효과가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그 다음에 스카이드 옐로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8% 전후대 뭐 지금 여기에 수치상 찍혀 있는 거는 데이저스트 28mm 콤비죠. 콤비 초코 10포인트 같은 경우가 8.7% 올랐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여자 거 있죠. 또 주빌레 초코 별다이아 네. 279171 요 두 개가 8.5, 8.7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청판 콤비 많이 올랐네. 예, 요게 8.8%를 찍고 있고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수치상 그냥 비슷하게 올랐다. 뭐 거기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 8%가 있잖아요. 네. 금통에 적용되면 말이 완전 달라져요. 이거 봐요 지금 네. 루트기어 맞아. 금통만 봐도 네. 400만 원 돈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400만 원도 훨씬 넘잖아요. 네. 400만 원 이상이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솔직히 조금 오른 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도 올렸고 재작년에도 올렸기 때문에 그 인상들이 아마 탄력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좀 구분을 뒀어요. 뭐 콤비는 조금 오르고 뭐 스틸 많이 오르고 뭐 금통 뭐 몇 프로 오르고 이렇게 구분을 뒀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일괄 지금 그냥 8%. 네, 이 정도거든요. 저 질문이 있어요. 이제 리테일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네. 팔 때 네. 이제 좀 내 시세가 오를까라는 생각을 좀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지. 근데 그 시장에 이제 우리 리테일가 시장에서는 당연히 올랐는데 네. 리세일 시장에서 또 바라보는 이 리테일을 따라갈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지금 솔직히 시기가 조금 뭐 약간 판매나 이런 것들이 경기적으로 안 좋다 보니 좀 저조한 편인데 네. 이제 그게 과연 접목이 안 될 것이냐 네. 그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 그건 말 그대로 시장이야. 아 그냥 시장인데 말 그대로 시장이잖아. 네. 이거는 우리가 리테일가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시계값이 무조건 올라간다. 흔히 말해서 리세일 쪽 시계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자, 새 물건이 나올 수도 있잖아. 네. 네. 그럼 새 물건을 구매하신 사람들은 점점 마이너스 폭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가격은 올라가고 나는 비싼 가격에 사고 싸게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갭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갭을 메꾸는 작업들이 아마 스타트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딱 이런 개념인 거야. 갑자기 1000만 원 하던 시계가 15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초반에는 구매를 꺼려해요. 가격이 오르면은. 그렇죠. 그래도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그 여건이 여건이 되거나 되는 뭐. 사람들은 살 거야. 새거 좋아하고 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은 점점 반영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바로 적용을 받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네. 이제 천금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마이너스 P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치? 리테일가 5천이었는데 그 5천 값어치를 솔직히 개인들 시세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때 이제 성공 흑금도 비슷했고 2,300만 원 주고 작년에 샀을 때 네. 솔직히 뭐 조금 해갖고 2천 초반 정도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18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시장에서 사가지고 아니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오는 사람들도 작아질 거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자,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뭐야? 자, 내가 시장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배 차장이 네. 말하는 이 논리 있지. 네. 이 네. 논리대로면 나중에 시계 시장이 어떻게 시계 판때기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가 됐고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지. 시계가 점점 없어질 거야. 없어지는데 찾는 사람은 10명이야. 네. 그럼 어떻게 돼? 공급이 딸리게 되잖아요. 딸리면 어떻게 돼?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음. 누군가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현상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근데 또 찾는 사람이 계속 있어. 네. 이 수요는 계속 일어나야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공급이 점점 줄어. 그럼 물건이 없어 시장에. 네. 시장에 물건 없어. 찾는 사람 많은데.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올라가지.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작년 모델들도 나와 있는 게 있고 네. 어느 정도 공급돼 있는 재고 물량, 그렇죠. 흔히 말해 시장에 나와 있는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요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해소가 돼야 네, 돼요. 그렇죠.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무슨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뭘요? 이제 2024년 되고 나서 네. 온라인 시계 직거래 장터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뭐죠? 뭐가 이상하죠? 아니 어떤데? 청콤이 네. 올라와 있는데 네. 2023년 12월 스탬핑이에요. 네. 근데 리테일 가격을
2024년 오른 가격 2,180만 원에 올려놨더라고요. 얘가 2,180만 원에 뭐 자기 구매 가격을 구매 당시 리테일 가격을 올려놨다고 했잖아. 네. 그리고 판매 가격 2,300에 올려놨다 했잖아. 안 팔리면 얘가 판단 미스한 거야 그냥. 맞잖아. 그렇지. 판단 안 미스한 팔면 거고. 그러면 자기 가격을 내리겠지. 그렇지. 아니면 매물을 걷어들이든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거는 좀 솔직히 좀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 내가 피를 붙여서 샀어 시계를. 근데 리테일 가격을 몰라. 네. 몰랐어. 네. 작년 리테일 가격은 내 머릿속에 없어. 네. 근데 오늘 딱 이제 새해도 홈페이지. 맞이했겠다. 일요일 날 홈페이지 딱 들어갔는데 2,180만 원에 딱 적혀 있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럼 2,180만 원인갑다 하고 올렸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거를 자꾸 이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끝도 없어. 맞지. 삐딱한 게 아니고 의심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의심도 필요 없어 그거는. 네. 맞아. 혼다님 그러면 그 리테일 가격 인상한 이후에 외국에서 이제 나온 기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기사에서는 네. 리테일 가격이 오르면 네. 리셀 시장이 죽을 것이다.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리테일 가격이 오르면 리테일 가격이나 리셀 가격 비슷하니까 오히려 리셀 가격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네. 이런 평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초반에는 살짝 죽을 것 같아요. 왜요? 초반에는. 왜요? 난 죽을 것 같아. 왜 리셀 그러냐면은 시장이 나는 아까 얘기했던 왜 얘가 가격을 2,300까지 올라 2,300 최근에 매물 본 적 있어요? 많이 없거든요. 없죠. 많이 없잖아. 2,300까지 올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욕심을 냈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의견에 약간 좀 팔려고 하는 사람은 동조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야씨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1년도 버텼는데 뭐 내가 뭐 3개월 더 버틴다고 뭐 5개월 더 버틴다고 세상이 변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호가가 높은 위치에 있는 시점이라는 거지. 지금부터 한두 달 정도는. 그러면 사고자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선뜻 손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가격을 작년에 팔던 가격하고 지금 팔던 가격하고 똑같이 놓으면은 이 시계는 그래도 좀 잘 나가겠지. 그래서 이거는 양날의 그 검을 양날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가격을 안 올리고 파는 사람들 시계는 오히려 빨리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을 억지로 호가를 올려놓은 시계들은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 몇 번 클릭해보면 얘는 왜 이렇게 비싸? 그렇지. 23년 거네? 이 새끼 가격 올렸다고. 좀 더 벌어먹을 거라고 올렸네. 올렸네. 그 정도 생각은 난 누구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해. 혼다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를? 나는 그냥 팔잖아. 우리 하이시가 가격 하나도 안 바꿨어. 바꾼 거 하나도 없거든? 맞지. 이거는 우리가 올리고 싶다 해서 올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리고 싶다 해서 내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시장에 따라 사람들이 내가 시계 하나 팔려고 올려놨는데 안 나가. 안 나가는데 이거 잘못하면 좀 더 떨어지면 손해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금 횟수라도 하여튼 조금 남겨 팔아야지. 그게 당연한 그냥 시장에 놀린 거야. 근데 그거 꼭 잡고 있다가는 내가 볼 때 잘못하면은 쥐가 터져. 쥐가 터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인 거겠지. 두 분이 롤렉스 회장이라면 음. 올해 한 번 더 올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안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차라리 내년에도 이만큼 올릴 것 같아. 아 내년에 내년에도 이거 비슷한 수치로 올라. 한 번도 안 오르고요? 올해? 저는 안 올릴 것 같아요. 왜요? 이게 두 번, 세 번 올려. 이게 특별한 외부적인 영향. 흔히 말해서 환율이 막 급등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 네, 이상에는 손해보지 이거를 않습니다. 올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인식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미 잘못하면은 역풍 맞아. 음. 그러니까 돈은 먹을 만큼만 뭐 넘치게 먹으면은 무조건 문제 생겨. 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 뭐 이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오. 근데 갑자기 한 30% 올랐어. 어. 이게 말이 돼? 이런 소리 나온다고. 사실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롤렉스는 솔직히 얌전하다는 얘기. 저는 얌전하다고 네. 생각하지는 않아요. 안 와요? 안 해요. 많아요? 왜 그러면 이게? 다른 브랜드들은 난 롤렉스가 똑똑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매년 연중 행사처럼 네.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음. 당연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맞아. 이 마음속에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 랑해가 한 3년 안 올렸어. 네. 3년 후에 갑자기 30%빡 올려, 20%빡 올려. 그게 더 거북해. 저것들 뭔데 저렇게 올려? 그렇지. 그게 더 거북해. 갑자기 100원 하던 게 300원 되면 엄청 거북해지거든. 그렇죠. 근데 120원, 130원, 140원 이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어느 정도 해요. 그리고 잘 생각해봐봐. 모든 롤렉스 유저들이 네. 대부분의 유저들이 1년 1월 1일 되면은 인상 안 하나 이런 기대심리 기대심. 반, 그다음에 불안감 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겠죠. 이게 얘네들이 우리를 길들여 놓은 거야 지금. 잘하는 거지. 음. 되게 잘하는 거잖아. 우리를 세뇌시켜 놓은 거야 벌써. 우리 이미 세뇌 당한 건가요? 그렇지, 세뇌 당한 거지 얘들한테.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렸잖아. 네. 안 오르면 이상한 게 돼버리고 맞아. 이게 더 웃긴 거잖아. 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오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 근데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항상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잘하는 거라니까 얘네들이. 어. 3월 확실한 가스라이팅을 해놓은 거야 우리한테 지금. 얘네. 가스라이팅 맞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2024년 롤렉스 인상은 무엇이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무엇이다기보다는 뭐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개별 수치로 보면 8%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수치로 놓고 보면은 저는 벌써 1월 1일 땡 하는 순간 노렉스는 연매출 8% 올라간 거야. 그러네. 맞잖아. 네. 땡 하는 순간 연매출 8%. 대구 시계 박사님이 그 얘기했잖아. 노렉스가 삼성보다 작다고 했잖아. 작은 회사 맞잖아요. 노렉스가 삼성보다 크지는 않아. 작은 회사 맞지. 근데 콧대 세고 하잖아. 자기들만의 아이템과 이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야 얘네들도. 그리고 이 정도는 대부분 시계 롤렉스 정도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전체적인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요 시계를 하나 내가 사서 착용을 할 정도의 능력과 경제적인 이 위치를 보면요. 네. 못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롤렉스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지. 잘하고 있다. 음. 차장님은요? 저는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롤렉스는 내가 살 때가 제일 싸다. 아 맞다. 진짜. 이게 자꾸 이제 리테일가 피가 붙고 막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시계가 비싸다, 왜 시계에 돈을 더 주고 사냐 이런 인식 때문에 이 리테일가 있죠. 이 개념을 자꾸 사람들 머릿속에서 삭제시키는 개념이 있거든요. 뭐 리테일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이거 뭐 내가 팔아도 리테일가보다 더 많이 받고 내가 살려고 해도 리테일가보다 더 주고 사야 되는데 리테일가가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누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가 거품이 재작년에 엄청 뛰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계 시장은 성장이 둔화될 거고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벌써 롤렉스는 작년에도 5에서 6% 정도 자기들이 생산량만 딱 맞췄어도 성장을 했고요. 맞죠? 6% 인상됐으니까 올라간 거잖아. 맞죠? 네. 그 다음에 내년이 돼도 또 올해 2024년을 정산해 보면은 또 8% 또 올라갔을 거예요. 약 8%. 근데 이런 성장률은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매년 해가지고 데이터를 10년 수치를 쫙 해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10년 후에는 100% 올라가 있다니까. 더블 돼 있어요. 시계값 이렇게만 올라가도. 제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롤렉스 머슴 시계라고 하지만 너 참 잘한다. 네. 잘해. 아니 이거 머슴도 그냥 머슴이 아니야. 이거는 존나 부자고. 존나 머슴도 그냥 머슴이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너 잘한다. 금수저 모습. 어쨌든 근데 맞아요. 좋겠다. 8%. 롤렉스는 나보다 낫다. 임금 인상 8% 했어 안 했어? 맞아. 안 했잖아. 네. 맞지? 네. 여기 아무도 없잖아. 나보다 낫다. 아무도 없잖아. 너가 나보다 그러니까 낫다. 이게 저는 이 머슴 시계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시계에 100% 동감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머슴 시계가 이 시계가 머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머슴이 찬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시계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밖에 나와서 가치를 평가받는 거 환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얘한테 머슴이 되는 거야. 맞잖아. 시계가 내 머슴이 돼야 되는데 내가 시계 머슴이 돼버린 거지 지금. 딱 느낌이 그래 지금. 시계 필름 붙이는 거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네. 롤렉스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이런 가치를 유지를 하고 또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또 환급성 그다음에 유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마치 내가 시계한테 머슴이 된 것 같은 거야. 내 느낌에. 나도 그런 느낌은 받아요. 이게 뭐 내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지 시계가 나를 차고 다니는지를 모를 정도로 요즘에 이제 시계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인식들이 많이 바뀐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현상,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현상 이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네, 2024년 롤렉스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얘기를 했더니 자꾸 시계 사업 모습 나오고 그러니까. 뭐 베르벨 얘기 다 나오고. 맞아요. 일단은 뭐 롤렉스 가격은 일단 올라갔어. 네.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이 가격을 인정을 해야지. 네. 뭐 롤렉스는 올리겠다는데. 그렇죠. 우리 아까 그랬잖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내년에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또 거기 맞춰서 살아가야지. 아니 나는 8%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한 20% 성장하면은 이게 싸게 보일 거야. 너는 매년 20%씩 성장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12% 갭 차이 나잖아. 네. 그게 이 시계가 이제 늦게 되는 순간이 그 12% 때문에 메꿔질 거야. 그래서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예. 노렉스도 씨발 8%씩 성장하는데 나는 5%만 성장할래? 평생 노렉스 못 차는 거야. 맞지? 상이 이론적으로 왜 못 차는 갑자기 거야. 인생 강의해 주시는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인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8%처럼 말고 알겠습니다. 20%처럼 20%씩 매년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고. 알겠어요. 그러면 헌터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된다 안 된다로만 대답해 주세요. 탭시걸 단종 된다 안 된다. 저는 될 것 같아요.